잠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능 좀 설명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먼저 구현을 좀 해놨고요. 그리고 구현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메일 발송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다 보면 이제 사이트 내에서 이메일을 발송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생길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이런 기능들이 보통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메일 말고 애초에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API가 좀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이메일 가지고 먼저 처리를 해보겠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form.xml에 일단 이메일을 쓰기 위한 의존성 하나를 주입을 합니다. 이거 스프링부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일 서비스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의존성을 추가하면 사용이 가능한 클래스를 제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먼저 해주시면 되고, 이거 아직 커밋 안 올렸는데 커밋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간단하게 설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원래 했던 거고, 이 밑에도 원래 우리가 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추가한 건 이만큼입니다.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SMTP라고 하는 그런 링크 하나랑 구글 앱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링크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좀 올려드렸는데, 이제 SMTP를 사용할 때 무조건 지메일만 된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메일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앱 비밀번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메일 계정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할 때 만드는 비밀번호 말고, 이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비밀번호는 아니지만 어플리케이션용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로그인에는 사용을 못해요. 실제로 로그인이 되진 않습니다. 앱을 사용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성하는 방법, 그리고 SMTP를 쓰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링크로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계정은 제 겁니다. 제 건데 여러분들 이걸로 테스트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메일 계정 넣어서 앱 비밀번호 생성해서 처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계정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는 어차피 테스트 교육용 계정으로 만들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거 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계정이다 보니까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해요. 로그인 어차피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트, 이거는 SMTP 글 올려드린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587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좀 해놓은 거고, 그리고 자, 이제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다가 제가 버튼 두 개 좀 만들어 놨어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이렇게 버튼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버튼 두 개를 생성을 해놨다. 아이디 찾기를 들어가면 아이디, 그러니까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받아서 이 세 개가 모두 다 일치하는 회원 정보를 가져와 거기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형태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메일 같은 거 발송 안 하고요. 그냥 알림창으로 간단하게 아이디는 알려주게끔 처리했어요. 왜냐면 아이디는 비밀번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쉽게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심플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유저1이라는 아이디를 알아내고 비밀번호 찾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이메일을 입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원래 제가 넣어놨던 이메일에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이라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잠깐 넣어놨습니다. 데이터를 잠깐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약간 시간이 소요가 돼요. 메일을 실제로 발송을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게 또 금방 될 땐 또 금방 되는데 오래 걸릴 땐 또 오래 걸리더라고요. 꽤나 오래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하면은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로 임시 패스워드가 발송되었다 라고 하는 문구 하나 보여주면서 로그인 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메일 페이지를 가보면 이렇게 임시 패스워드 발송이라고 하는 메일이 실제로 도착을 합니다. 그럼 얘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임시 패스워드는 뭐고 로그인 하러 가기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로 새 탭으로 로그인 창이 뜹니다.
여기다가 로그인을 하면 당연히 로그인 되겠죠. 여기다가 로그인을 해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녀석을 잠깐 복사를 해서 유저 1 여기다가 이걸 넣을 거예요. 자, 임시 패스워드가 발송됐다라는 건 이 회원이 로그인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애초에 이걸로 변경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로 로그인을 시도를 할 거고요. 그래야 진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정보 수정 다시 한번 입력해주고 여기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다시 변경이 됐겠죠. 자, 이런 기능을 좀 만들어 놨는데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아이디 찾기는 기본적인 그냥 동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별도의 설명 없이 바로 비밀번호 찾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밀번호 찾기를 누르게 되면 find login password.jsp라고 하는 페이지 열리게끔 해뒀고요. 얘는 온서브밋에서 공백 검증 처리해놨고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to find login password라고 하는 이쪽 동기 쪽으로 요청이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엔 얘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하는 일을 들어와서 보니까 파라미터 2개 받았어요. 이건 인풋으로 받는 거죠. 그거 가지고 아이디 가지고 멤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번 검증하고요. 그 다음 이메일 아이디는 일치를 했는데 이메일이 또 일치를 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발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한 메일 주소로 발송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메일 검증 한번 처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문제없이 둘 다 뚫고 내려온다면 자 여기 보세요. 템프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create temp passwor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얘는 util 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메서드인데 자, 간단해요. UUID, DB에서 UUID가 뭐였죠? 그냥 고유한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녀석이었는데 자바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에서 랜덤 UUID를 만들어내고 toString 문자로 변환하면서 뭐 이렇게 대시가 붙어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걸 열자로 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 문자를 그 영어 소문자 숫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임시 패스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임시 패스워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지금 멤버 서비스에 있는 샌드 패스워드 리커버리 이메일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멤버 객체와 임시 비밀번호를 같이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얘가 뭐 하는 녀석인지 봐야겠죠. 얘를 들어와 보니까 이제 받아온 멤버 그리고 임시 비밀번호 이 두 개를 사용해서 스트링 타입의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내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녀석을 결국 어디에 보낸다? send 이메일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하면서 인자로 보낸다. 자, 이거는 딱 봐도 얘는 제목이고요. 서브젝트 제목이에요. 그리고 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HTML 태그들이죠. 우리가 보낼 메일의 내용을 HTML 태그로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리고 템프 패스워드를 변수로서 활용을 한 거고 자 그리고 샌드 이메일 이 녀석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얘가 메일을 보내주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뭐 하는지 가보면은 자 마인 메시지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 만들어서 자바 메일 샌더라고 하는 녀석을 통해 실제로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인데 자바 메일 샌더는 제가 위에 사용할 수 있게 의존성을 좀 주입시켜 놨어요. 이 녀석 쓸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매개변수로 받아온 누구한테 보낼지 제목은 어떻게 내용은 어떻게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을 다 세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자바 메일 샌더라는 녀석이 sen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메시지를 결국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제가 만들어낸 거는 사실 많지 않아요. 서비스에 있는 이 메서드 두 개. 얘는 HTML로 메일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얘는 실제로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그걸 호출해내는 거, 그리고 호출을 했다면 지금 트라이 캐치로 묶여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메일 전송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이 녀석이 일을 하다가 메일 샌더가 실제로 샌드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 예외를 임시 패스워드 발송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메인으로 돌려보내는 캐치 블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밑에서 to password modify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던 비밀번호 변경하는 메서드입니다. 진짜로 임시 패스워드를 발송이 성공을 했다면 문제없이 비밀번호도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얘는 근데 의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부합하겠네요. 캐치블럭을 걸리지 않고 내려왔을 때 무사히 변경을 시켜버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돌려보내겠다라고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메일 발송하는 거 생각보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썼던 이런 코드들 있죠. 멤버 서비스에 작성하는 이런 코드들, 저도 이거 직접 타이핑한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를 어, 그냥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띄워놓고 혼자 작업을 좀 했는데,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거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왔어요. 저도 그냥 검색해서 쓰는 거지 이거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요. 별로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커밋하고 영상도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메일 기능, 전 이메일 발송 기능 사용하시려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폼 불러오는 거, 그리고 세팅,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마지막에 이런 걸 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커스텀이라고 하는 설정을 하나 시작을 했고요. 그 밑에 API 테스트 1, 키 이런 식으로 계층형 구조를 또 하나 만들어 냈는데, 자, 이 커스텀은 실제로 존재하는 설정 이름은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냥 지정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노란색 떠 있는 거고, 유효한 설정이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는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렇게 따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 세팅한 거는, 우리가 지금 API 테스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놨었죠. 그 중에 API 테스트 1에 해당하는 서비스 키 부분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키를 옮겨놨고요. 이 키를 홈 컨트롤러에서 꺼내다가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사용하는 방식은 value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변수의 위쪽에다가 달아주면 그 안에서 EL로 데이터를 꺼내다가 쓰듯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가져와서 얘한테 값을 넣어버려요. 이 유저 홈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API 테스트 1키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가 커스텀에 어플리케이션의 야물에다가 설정했던 이 값을 넣어준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제가 API 테스트 1이라고 하는 JS를 그려낼 때 여기 모델에 담아서 넘겼습니다. 이거는 JS에 전달해주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컨스트, 자바스크립트 내에 있는 컨스트 변수에다가 이 값을 넣었어요. 다만 이 값이 문자여야 돼서 제가 EL로 불러오고 홀다운표로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API 키를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URL을 완성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기능상의 문제 전혀 없어요. 아주 잘 됩니다. 자, 근데 분명히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 값을 스크립트 쪽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다면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플리케이션 야물에 있는 설정 값들은 서버 측에 해당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 쪽에서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모델에 담아 넘기거나, 아니면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은 해당 페이지 내에서 비동기로 이 값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값을 활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API를 사용할 때 이제 키를 절대적으로 숨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지금 우리는 해결을 한 거죠. 이 서버 쪽에 저장을 한 거니까 클라이언트 쪽에는 노출이 안 됩니다. 다만 불러다가 쓸 때도 코드를 잘 보면은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이것도 숨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서버 쪽에서 완전히 숨겨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API 키를 그냥 순전히 노출시키지 않게 코드상에서 볼 수 없게 처리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죠.